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최근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지난 12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거래량 변화를 보시면은요, 1년 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5.7%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31건이 거래됐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7% 정도 하락했다는 거고요. 이 수치들이 지난 12월 자료니까요. 12월 전인 11월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2021년 11월에는 9,017건이었어요. 그래서 9,017건에서 지난 12월에는 6,031건으로 거래량이 하락했으니까 대략 한 30% 정도 하락한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로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지난 12월에 그 하락폭이 큰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평균 가격 변화량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도 1년 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24.2%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12월에는 115만 7,849불이었죠. 그런데 그 한 달 전인 11월에는 116만 3,232불이었어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지난 12월이 그 전달인 11월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1년 전 12월에 비해서는 24.2% 증가했는데, 실제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하락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보통 1년 전 수치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average pricing soared nearly 25% in the Toronto reg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5% 가까이 상승했어요. 평균 주택 가격이요. 토론토 지역에서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 비교했을 때인지 1년 전인지는 얘기해 주지 않고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15.7% 1년 전보다 판매량이 감소돼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지난달에 비교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단독주택, 세미디태치 다 떨어졌죠,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요. 그리고 콘도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콘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승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주택 유형별로 905 지역과 416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추세와 마찬가지로 905 지역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선들이거든요. 단독주택도 그렇고 세미디태치도 그렇고요. 타운하우스도 올라가고 있죠. 콘도 같은 경우도 905 지역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416 지역,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169만 7천 불 정도로 그 전달 180만 7천 불보다 하락했죠. 그러니까 얼추 봐도 10만 3천 불 정도 차이 나죠. 하락폭이 꽤 크죠.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가 1년 전부터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세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죠. 그리고 세미디태치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11월에 143만 불에서 12월에 134만 불로 거의 한 9만 불 가까이 하락했고요. 다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15,000불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와 반대로 한 15,000불 정도 하락했고요. 자, 그래서 광역 토론토 전체 평균주택 가격이 지난 12월에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416 지역,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단독주택, 세미디태치드 그리고 콘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광역 토론토 지역의 평균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되는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타운하우스를 제외한 다른 주택 유형에서
특히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유의미한 하락세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별 주택 형태에 따른 가격 변화, 즉 홈프라이스 인덱스하고 벤치마크 프라이스를 살펴보면은요, 평균 주택 가격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티 오브 토론토도 그렇고요, 필, 욕지역, 할튼 지역, 드럼 지역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도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필 지역은 아직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평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외곽에 비해서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중심부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비싼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덜 팔렸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평균 주택 가격은 이 밑에 팔린 주택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 다 더해서 이 총 개수를 나눈 수치가 평균 주택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매물들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평균 주택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팔렸다면 아무래도 평균 주택 가격은 하향 조절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4년 동안 매년의 4분기 마지막 3개월이죠. 그 시기에 평균 주택 가격을 보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2018년에는 1.2 밀리언이 넘었고요. 19년에는 1.3이 넘었고요. 20년에는 1.47이 넘었죠. 그리고 2021년 작년 말에는 1.7 밀리언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평균 주택 가격 416 디태치드죠. 여기서는 단독주택이죠. 이렇게 상승했죠. 가파르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 왔는데 지난달에는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그래프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416 지역의 인벤토리 양인데요. 여기 보면 컨도미니엄 프리홀드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계속 지금 인벤토리가 낮아지다가 여기 보시면 12월 말이죠. 12월 28일 이쯤부터 프리홀드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컨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1월 4일부터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벤토리가요.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추세를 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세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기울기가 좀 높기는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 판매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평균 주택 가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역 토론토에서도 이제 토론토 중심부 시티 오브 토론토를 중심으로 시장이 살짝 움츠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도가 작년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확연한 온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신규 매물량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1년 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11.9% 감소한 걸로 나와 있죠.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물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물로 나온 주택이 이제 시장에 얼마나 체류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보면은요. 뭐 이 또한 작년 대비해서는 45.7% 하락했는데 이제 지난 12월에 비해서는 아주 소폭 길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나오자마자 빨리빨리 팔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별 SNR 변화량 추세를 보시면은요. 자, 참고로 이 SNR 수치가 뭐냐면 위로 가면 갈수록 셀러 마켓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바이어 마켓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완전한 셀러 마켓이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추세가 지금 여기가 80%인데 80%를 정점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그나마 작년 11월 달까지는, 자, 11월 달까지 잘라본다고 할게요.
12월까지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작년 여름에 엎치락뒤치락 했죠, 시장이. 예를 들면 할튼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서 8월로 가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작년 11월 이후 12월에는 모두 소폭이지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그 수치들을 갖다가 놨는데요. 보시면 자, 작년 10월에서 11월 소폭 상승했고요. 상승했죠. 할튼 지역은 소폭 떨어졌고요. 그리고 필 지역도 상승했었고요. 욕 지역, 점 지역은 소폭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을 보면은 자, 11월에서 12월을 비교해 보면은요. 자, 광역 토론토 전체를 봐도 하락했고요. 시티 오브 토론토, 할튼, 필 다 지금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의 바이어와 셀러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 이렇게 정점에 도달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이 이후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월 통계 자료를 보면 지역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저런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만 광역 토론토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는 이런 주택 판매량의 감소 그리고 전체 평균 가격의 소량이지만 감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평균 주택 가격의 감소를 시티 오브 토론토 416 지역의 단독주택과 세미디태치 그리고 콘도 시장이 이끌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 416 지역을 중심으로 인벤토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SNR 변화량 추세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방향을 틀 수도 있을 여지가 보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난 12월이 다른 달과 차이를 보였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지난 한 달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임에는 확실하죠. 그런 사실임에도 확실한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실임에도 확실한데 이런 기사들에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 여기도 보시면 25% 여기 보시면 집들이 애스킹 프라이스보다 높게 팔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지역은 120%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벤토리가 한 달도 안 남았다고 돼 있고요. 빨리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에는 그런 하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죠.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라는 얘기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작은 변화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작은 사실들이 모여서 또 다른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아니면 하락한다 이런 흑백 논리를 떠나서 보다 정확한 지금의 팩트를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 종종 보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금리 인상이죠.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기 양적 긴축,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빨리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비둘기도 조기 양적 긴축. 그랬다가 여기 보시면 돌연 비둘기된 파월, 연말에나 양적 축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근에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그 회의록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고 그 이후에 조기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최근에는 연말에나 양적 축소를 한다는 이런 발언이 또 나왔죠. 그런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물가가 7%대에 도달했죠.
어젠가 그젠가 발표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예상치가 7.1%여서 그거보다는 낮습니다만, 아무튼 또다시 기록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연준의 결정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사람이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물을 받고 있는데, 너무 차가워지면 뜨거운 물을 틀고, 너무 뜨거워지면 차가운 물을 틀듯이 지금 연준에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고 비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경제는 그렇게 목욕물 준비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시장의 반응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서 조정을 해야 하지만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을 향해 가야지 실행에 따른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준이라는 조직에 경제학 박사만 400명이 넘게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 유수한 대학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뇌들인데 그런 우수한 집단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의 상황이 갈팡질팡한 거죠. 그래서 사실 주택 구입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 다 재다 보면 결정을 못 하겠죠. 사긴 사야겠는데 하락할 걸 생각하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못 사도 큰 손해는 없지만 자가를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앞으로 나갈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무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주택 시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끌하지 않고는 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함께 지금의 토론토 부동산 시장을 아주 간략하지만 사실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